김해의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계단식 구조가 문제인데도 김해 씨는 경사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복합 리조트 공모에 탈락한 지인의 글로벌 테마파크를 카지노 없이 독자 추진하기로 했지만 난관이 예상됩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경남의 일부 선거구가 조정될 수밖에 없어 유권자와 예비 후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총선 열전 현장. 여당 후보의 재선 도전과 진보 정치 부활을 노리는 야당의 격돌하는 창원 성산 선거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해의 한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가파른 경사지를 깎아서 계단처럼 만든 공장 터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건물 뒤쪽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흙더미가 공장 벽을 뚫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남 김해의 한 산업단지 공장 신축 현장에서 13m 높이의 옹벽이 무너진 겁니다. 떤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보강 작업을 하면 그냥 막 무너지는데 세명은 그냥 공시로 내 눈 앞에 먼저 떨어지고. 이 사고로 공사 인부 3명이 매몰됐습니다. 3시간에 걸친 구조 작업 끝에 모두 구조됐지만 류모 씨 등 2명은 숨졌고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고 현장은 경사지를 깎아 계단처럼 만든 산업단지로 경사지를 지탱하는 건 블록으로 만든 옹벽뿐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무너진 옹벽과 바로 앞 공장 사이의 거리는 약 1m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해 지역엔 이 같은 경사지 산업단지가 많아 평소에도 붕괴 위험이 제기돼 왔지만 상공계와 시의회는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한 정상 비슷하니까 25도도 넘지 싶습니다. 이런 쪽에 또 여유 면적을 두지 않고 공장을 신축했다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문이 가긴 하네요.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이렇게 급경사지를 깎아 산업단지로 개발한 곳에서 옹벽 붕괴 사고가 났지만 김해에서는 오히려 경사지 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명의 사상자가 난 김해 생림면 옹벽 붕괴 사고. 경사가 가파른데도 산 중턱까지 깎아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사고 위험이 제기되던 곳입니다. 속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도 내기는 편하지만 밑부분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김해에서는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사지 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11도 미만인 개발 가능 경사도를 21도로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해 지역 상공계가 김해시 의회에 규제 완화를 청원했고 일부 시의원도 동조했습니다. 신규 창업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기존의 알짜배기 기업들조차 공장 증설이 막혀 인근, 양산, 밀양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단체는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반대합니다. 시민보다 산지 소유자를 위한 것이고 환경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김해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한 도시계획이 무너져서 부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위험한 입지에 근무하는 김해 노동자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냐, 환경 훼손과 난개발 방지냐. 급경사지 붕괴로 사망사고를 겪은 김해시의 선택에 관심이 모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카지노 없이 글로벌 테마파크를 독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투자회사를 밝힌 부영 측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정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에서 탈락한 경상남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5조 1천억 원이나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요건 미비로 탈락시켰다는 것은 전형적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갑질이다. 또 카지노가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며 글로벌 테마파크의 독자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동북아 관광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에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문광부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카지노 호텔의 외국인 예상 이용객은 연간 60만 5천 명, 쇼핑을 뺀 시설 전체 외국인 예상 이용객의 41%를 차지합니다. 폭스사를 유치해 만들려던 테마파크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3월 폭스사는 경남도와의 투자 상담 과정에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폭스사와 협력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카지노 사업자 선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카지노가 테마파크 참여의 조건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투자자로 나섰던 부영 측도 경상남도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경남도가 부영의 투자는 유효하다고 밝힌 반면 부영 측은 경남도의 사업 구상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다 글로벌 테마파크가 아파트 사업이라는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테마파크 조성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경남의 일부 선거구가 갑자기 바뀌면서 유권자와 예비후보자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총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서로 제대로 알고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인구 4만 5천여 명의 김해시 진영업. 최근까지 이곳 주민들은 김해시 을선거구 예비후보자들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구 조정이 의결되면서 김해시 갑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에 그 선거 나오신 분들은 대충 알고 있는데 바뀌고 나서는 저희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선거구 획정 의결에 따라 김해시 을선거구였던 해현동과 진영업, 한림면은 이번에 김해시 갑선거구에 포함됐습니다. 주민 대부분은 선거구가 바뀌었는지조차 모릅니다. 김해 을에서 갑으로 바뀌었어요. 진영 전체가. 아 그래요? 몰랐어요. 갑자기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유권자 못지않게 예비 후보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대한 득표 전략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빨리 정해졌으면 제가 그쪽 유권자도 한 번 더 만나뵙고 인사도 하고 많이 찾아가서 제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의령 함안은 인근 창녕 밀양과 합쳐지면서 예비 후보자만 14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자도 예비 후보자도 서로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투표일은 얼마 안 남았는데 거대 선거구가 탄생했습니다. 선거구는 넓고 인구는 많고 운동할 시간은 없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이뤄진 선거구 조정이 총선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은 오늘부터 경남의 선거구 16곳에 총선 예비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재선에 도전하는 여당 후보와 진보 정치의 부활을 꿈꾸는 야권 후보들이 격돌하는 창원 성산구를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정치의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구에는 지금까지 4명의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강기윤 새누리당 예비 후보는 55살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의정평가에서 전체 8위를 차지한 성적을 내세우며 근로자를 위한 공약부터 내걸었습니다. 창원을 근로자가 신바람난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도시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는 52살로 경상남도 정무부지사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창원 산단 구조고도화 완성과 학교 무상급식 실천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창원의 대표는 제가 되어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면 저로 꼭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환 국민의당 예비 후보는 창원 성산구 후보 가운데 최연소인 35살로 지역 언론사 기자 출신입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 학비 지원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에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릴 수 있는 분위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회찬 정의당 예비 후보는 59살로 17대와 19대 국회의원, 정의당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해고 요건 강화법, 그리고 학교 의무급식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걸고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유권자들의 뜻을 받들어서 단일화를 성공시키고 그 힘으로 새누리당을 꺾는 그런 승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에 나선 여당 현역 의원과 새 야권 후보의 격돌. 창원 성사는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최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새누리당의 경남 지역 경선이 이르면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대로 휴대전화 안심번호 수집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여론조사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원 의창 3명, 양산 2명을 제외하고 경남 지역 7곳에서 현재 단수로 공천을 신청해 경선 일정과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제97주년 3.1절 기념행사가 경남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경남도청에서는 97주년 3.1절 기념식이 유공자 표창 등의 행사와 함께 열립니다. 또 내일 오전 10시 반 통영문화마당에서는 3.1 동지회 주최로 통영 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열리고 창원시 진전면에서는 애국지사 지인 추모제가 열립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에 대해 공공조달 시스템과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역점을 둡니다. 공공조달 시스템은 같은 식자재를 인접 학교끼리 공동 구매하고 지역 우수 농산물 등록 구매 제도와 계약 재배 방식 등을 도입합니다. 학교급식 통합관리센터는 8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와 하루에 2-3번 급식을 하는 학교의 급식을 통합 관리합니다. 경남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합친 경상남도 체육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남도 체육회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시군체육회장과 생활체육회장 등 대의원 120여 명이 참석해 통합체육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1945년에 창립된 경남도 체육회는 71년 만에, 1990년에 창립된 생활체육회는 26년 만에 해산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김해시 주촌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인 54살 김모 씨가 숨졌으며 64살 이모 씨는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9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새학기인 3월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부적응 학생 치유를 돕는 경남 아이조아 희망드림센터를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기존 경남 꿈나름이 힐링센터를 아이조아 희망드림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병원 전문의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림센터는 창원과 진주, 사천, 김해, 통영, 양산에서 운영됩니다. 강원도에서 열린 97회 전국 동계체전에서 경남 선수단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12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경남은 금메달 2개, 동메달 5개로 모두 7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지난해 4관왕의 위협을 달성했던 스키 알파인의 거제 제산초의 강민규 선수는 올해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경기도가 15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12개의 대회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3.1절을 맞아 폭주족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통영경찰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도남동 관광단지와 평림동 평인 일주로 주변을 중점으로 소규모 게릴라성 폭주동 오해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동으로 위험행위를 하거나 고개운전과 굉음 유발, 차선 급변경 등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